푸른밤 종현입니다. 한 작가는 평일과 주말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월, 화, 수, 목, 금요일을 이성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평일과 다른 아주 이상적인 주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됐죠. 나흘간의 보통날을 지나서 드디어 찾아온 주말의 토요일인데요. 이상적인 주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더 많이 웃고 가급적 즐겁고 신경 쓸 일 같은 것도 없는 유쾌하지만 느린 하루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도 되도록 이상적으로 눈치껏 여유롭게 흘러준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요. 6월 1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6월 11일 토요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시카고의 Saturday in the Park였습니다. 그 뭔가 포근함이 참 다가오는 곡이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휴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평일과 휴일, 월화수목금 요일을 딱 보내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맞이하는 어떤 마음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편하게 잘 쉬셨어요? 푹 쉬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바쁘고 힘들게 평일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지쳐서 거의 쓰러져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일어나서 친구들과 만나서 뭐 술 한잔 한다든지 이야기를 좀 나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일요일은 또 누워있다가 월요일 출근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분들은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죠. 영화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모시고요. 3부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와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코너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인터파크 투어, 한국닛산, 한진관광, 자유투어, 다우닝산업, 유록스,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인간이라면 지닐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 한데 뒤섞여 살길 원한다면요. 과연 그들과 무리 없이 이 도시를 나눠 쓸 수 있을까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능력자 중에 능력자들이죠. 엑스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냈습니다. 왜요? 네, 아주 기대했던 영화가 완전 꽝이어서. 아, 그래요? 앞서서 이제 엑스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해외에 보면 네. 라튼 토마토라고 영화 보고 평점 매기는 거 그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인 평가들을 분류하는 것인데, 거의 50대 50이에요. 네. 그래요? 거기서는? 사실, 50대 50도 사실 잘 나온 거고요. 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점점 토마토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호불호가 갈린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호불호가 갈리면 안 되고 원래는 성공적이어야 하는 영화였죠. 그렇죠. 네, 엑스맨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기도 했고 브라이언 싱어라고 하는 감독에 대한 기대가 커서 사실은 올해 그러니까 이제 이 대세기도 해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물을 소개하지 않으면 영화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슈퍼히어로물이 수년째 대세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어벤져스부터 뭐 그 마블 스튜디오가 만들어낸 디즈니 기적들이죠. 네. 우리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아이언맨 뭐 무슨부터 시작해서 슈퍼맨 대 배트맨 뭐 등등 온갖 맨들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슈퍼 히어로물의 원조는 엑스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맨 1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제 오늘 얘기한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감독인 브라이언 싱어가 엑스맨을 처음 만들었던 게 2000년이에요. 무려 16년 전에 네네. 엑스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그 애들 만화 같은 이런 이야기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를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전례를 만들어놨던 게 브라이언 싱어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외의 다른 영화들은 크리스토프 놀란의 이제 다크나이트나 또는 그 로버트 다니 주니어가 나오는 아이언맨 2008년 이런 건 다 사실은 엑스맨이 나온 이후였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엑스맨이야말로 그래요. 여기 나오는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아포칼립스가 모든 이제 돌연변이의 원조라면서요. 네. 똑같아요. 엑스맨이야말로 모든 슈퍼히어로의 원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옛날에 70년대에 슈퍼맨이 있었죠. 그런 식의 만화 같은 슈퍼맨이 있었지만 네. 정말로 이제 현대적 슈퍼히어로의 원조인 엑스맨이 이렇게 나오다니요. 엑스네요, 엑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그런 작품이고 또 이 바로 전작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어 의심치 않았죠. 네,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전작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요. 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이 편이죠. 그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너무 훌륭하잖아요. 거기 보면 과거로 가서 역사를 바꾸죠. 네네네. 바꾸고 싶어요. 엑스맨 아포칼립스. 감독도 좀 바꿔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고 싶고. 너무 실망스러운 게 저만은 아닐 거예요. 아까 라튼 토마토 얘기했지만 그 저만이 그래도 지지하는 이유는 이 영화 자체가 좋다기보단 영화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거고 이 영화 자체는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 엑스맨 2편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놓고 보면 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얼마나 별로인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즐겁네. 하겠습니다. 자, 타니타 티카람의 I Might Be Crying. 이 곡은 6147님 신청곡입니다. Back then is that I might be crying with such a simple sentiment is still the show. And what I didn't know back then is that I might be losing you. I might be losing you. Still I wouldn't know. I suck up to the pale moonlight like it's gonna lead me home. And I shiver in my tired clothes as if that could keep me warm. And now I stare across a dirty river and I breathe this dirty air. And I'm sure upon the bridge I'll see you, 'cause I dreamt I'd kiss you there. Back then is how great the sin, how time goes so slowly when you're cheating on a friend. And what I didn't know back then is that I might be needing you. Yeah, I might be needing you. The need, it doesn't end. Now I stare across a dirty river
just yet. And I'm sure upon the bridge I'll see you, as I can tight kiss you there. Didn't know back then is that I might be crying. Such a simple sin to know, still the show. 네, 타니타 티카람의 I Made Be Crying 듣고 왔습니다. 엑스맨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이제 신랄한 비판이 이어질 텐데요. 어우 즐겁다. 네. 자, 어느 부분이 그렇게 좀 별로였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엑스맨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벤져스는 몇 명이죠? 예님 7명 되나? 사실은 우리가 다 그 하나하나 캐릭터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숫자가 적고. 네. 배트맨 대 슈퍼맨도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리그를 결정한다고 DC 코믹스가 얘기했는데. 네. 원래 저스티스 리그는 수백 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DC 코믹스와 그 워너브라더스가 영화를 만들면서 되게 소수 인원으로 정예를 만들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캐릭터만 이해하다가 영화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쉽게도 만들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래요.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네. 그런데 딱 소수 정예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팬들이 다 좋아할 만한 요소 하나씩을 갖다 놓고 한 수백 명씩 깔아놓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자, 이렇게나 많은데 네가 한 명이라도 안 좋아하니? 그리고 그 노래 자체가 한 소절씩 부르는데 네. 노래도 전혀 결합이 안 되고 그냥 그 인물이 등장해서 앞에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걸로 한 타임이 지나가요. 네.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명의 뮤지션을 소비하는 거죠. 소모해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엑스맨이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저스티스 리그나 어벤져스가 사실 그걸 좀 피하려고 소수 정예를 만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캐릭터를 소비하는 걸로 영화가 내내 러닝타임을 소모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엑스맨이 사실은 이 함정에 빠지기 굉장히 쉬워요. 캐릭터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엑스맨은 그러니까 이게 기본 설정 자체가 아시겠지만 엑스맨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네. 돌연변이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 돌연변이는 어디서 생길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폭증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히어로가 등장하는 과정, 예를 들면 어벤져스만 놓고 봐도 아이언맨부터 캡틴 아메리카까지 되게 하나씩 사전의 이야기들을 깔아놔서 캐릭터를 이해하게 만들지만 네네. 엑스맨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태어나 봤더니 돌연변이더라. 태어나 봤더니 엑스맨이더라. X더라. 내가 뭔가 능력이 있더라. 네. 청소년기를 지나봤더니 능력이 생겼더라. 맞아요. 불을 쓰더라 내가. 내가 가지려고 하는 능력은 아니었는데 날개가 뒤에서 돋더라. 자석 움직이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화를 냈더니 막 주전자가 찌그러지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만 비교하면 네. 캡틴 아메리카는 스스로 고진감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히어로가 되고 네. 그 힘을 받아들이고 영웅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이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편, 4편의 영화가 있어야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엑스맨에 있는 캐릭터들은 사전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고 봤더니 키가 크더라. 노래 잘 부르더라.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스스로도 그 능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능력이며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맨은 수없이 많은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지만 네. 자칫하면 아까 제가 아이돌 그룹 예를 들었듯이 그 가수 하나하나를 그냥 소비해버리고 소진해버리는 걸로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 캐릭터가 이제 그냥 잠깐 나왔다 사라져버리고 맞아요. 존재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없이 그냥 맞아요. 네. 영화 안에서 그냥 그래서 그 캐릭터는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잠깐 나왔던 그 날아다니는 애는 네. 이런 식으로 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엑스맨이 2000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영화를 만들어왔던 브라이언 싱어가 가장 싫어하는 영화가
2007년에 만들어졌던 엑스맨 최후의 전쟁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영화를 만들면서 2007년 영화를 가장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브라이언 싱어가 연출을 하지 않은 영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영화에서 엑스맨 최후의 전쟁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실수가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 기존 캐릭터뿐만 아니라 새로운 엑스맨들을 너무 무작위로 등장시켜서 순식간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보여주다가 죽여요. 없애버리고. 네. 그리고 그 캐릭터의 소진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는 없고 새로운 슈퍼히어로 엑스맨들만 난삽하게 등장하는 영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흥행은 굉장히 흥행의 매출은 컸는데 질은 나빴어요. 제작비가 지나치게 높았고 네네. 그러니까 남는 게 거의 없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맨 아포칼립스가 브라이언 싱어가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자기가 2000년부터 이 6편의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 3부작과 프리퀄 3부작이라고 불리는 6편을 다 그러니까 끌고 온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네. 단 한 편 연출하지 않은 그 영화를 무척 싫어하는데 그 영화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을 이해하기 어렵고 배경 설명이 없이 그냥 러닝타임 내내 캐릭터 등장과 그러니까 영화 중반까지도 캐릭터의 등장과 설명으로만 이어지고요. 영화가 지루하죠. 그리고 후반부 가면 그 인물들이 이유 없이 사라져요. 이유 없이 죽어갑니다.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낭비하는 거죠. 한마디로. 브라이언 싱어답지 않은 연출을 한 거예요. 마지막 작품이다 보니까 이번이 이제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부담감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스토리를 한번 설명하고 얘기를 네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엑스맨 아포칼립스인데 아포칼립스라는 건 사실은 이제 지구 종말이죠.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라는 놈이 있었대요. 기원전 3,500년 전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태양의 신으로 불렸던 인물이래요. 네. 그러니까 라, 그렇죠. 알고 봤더니 이 라, 무슨 절대 신, 이집트의 신들, 사실 그 영화도 있는데 가드 오브 이집트라고. 저 얼마 전에 보고 왔는걸요. 네. 정은영 영화죠. 네. 정말 저와 취향이 정말 같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라가 나오는 영화 네, 정말 라였습니다. 랄랄라. 네. 그러니까 이런 물로 불렸던 절대 존재인데 네. 알고 봤더니 이게 최초의 뮤턴트, 최초의 돌연변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 인물이 이 인물이 이 아포칼립스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중에 하나는 내 몸에 있었던 영혼을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영생인 거죠. 그렇죠. 영생을 하면서 또 그 해당 인물의 어떤 초능력까지도 나로 흡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궁극의 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내 인물이 마지막에 그 이집트에서 그런 식의 어떤 내 몸을 바꿔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마치 진시황 같은 일을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사고를 당해서 영혼이 그 피라미드 밑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깨어납니다. 근데 이 깨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깨어나고 나서 이 아포칼립스라는 존재가 엄청난 존재잖아요. 네. 근데 이 시기는 언제냐면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가 일어나고 나서 한 10년쯤 후의 일인 거예요. 네네. 영화 수가 시간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프로페서 엑스니 울버린이니 또 마그니톤이 다 존재하는 시대인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아포칼립스가 사실 여기부터 이제 얘기가 붕 뜨기 시작하는데 지구를 멸망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간 잘 살아왔으면서? 이집트의 어떤 오래된 그 가게에 들어가서 브라운관을 보더니 그 초능력을 발휘해서 TV를 쭉 보는 거예요. 네. TV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쭉 본 다음에 TV를 보다가 안 되겠다 얘네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모든 악은 또 인간이다라는 이 뭔가 여러 히어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컨셉트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TV를 보지 말고 책을 봤어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책으로 세상을 배웠어야 되는 건데. TV는 너무 자극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좋아요. 아포칼립스라는 존재가 등장시켰고, 이제 그 이후부터 엑스맨들이 아포칼립스와 대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전 설명이 없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올리비아 문이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네네. 저도 아주 좋아하고 많이들 좋아하는 배우예요. 이 안에서 그 올리비아 문이 사일록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해요. 네. 굉장히 칼을 쓰는 캐릭터인데 그 원작 만화에서도 굉장히 섹시하거든요. 네. 이 인물이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냥 아포칼립스의 수화가 돼요.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죠. 날씨를 쓰는 스톰 역시도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이 아포칼립스 앞에 등장해서 결국은 이 아포칼립스의 부하가 됩니다. 결국 사실은 이 안에서 보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느 시대나 등장해서 그 시대를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킬 때 4명의 이제 그 포 호스맨이라고 하는 그 슈퍼 히어로들을 등장시켜서 자기 네. 수화를 쓴대요. 근데 그 중에 3명은 별 배경이 없어요. 그냥 아무런 개연 설명 없이 등장해서 포 호스맨이 됩니다. 아포칼립스에. 나머지 1명 매그니토만 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엑스맨의 스토리는 각각의 그 등장 인물들한테 구구절절한 어떤 사연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나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는 어쩌면 매그니토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그니토는 퍼스트 클래스부터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죠. 네. 처음엔 유태인이었고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부모를 잃고 네. 그리고 생체 실험을 당할 뻔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각성하고 그 분노를 통해서 에너지를 표출하고 그런 연기를 마이클 패스빈더가 정말 잘 해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이클 패스빈더가 다른 영화에서도 보여줬던 그 상처받은 그 내면 연기 이런 게 엑스맨에서 등장하는데 아포칼립스에서는 매그니토의 히스토리만 조금 개연성 있게 표현돼요. 나머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거든요. 매그니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편이죠. 데이스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의 어떤 거대한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숨어 사는 거예요. 숨어 살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네. 발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이제 그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지구를 멸망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배경이 있어요. 매그니토한테는. 아포칼립스는 TV를 보죠. 그런. 네. 광고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엑스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자, 앞서서 줄거리도 살짝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감독은 브라이언 싱어. 브라이언 싱어. 계속해서 좀 작품을 찍어왔던 그런 감독인데 다들 좀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주얼 서스펙트로 혜성같이 등장했던 네. 인물이고 이 핵심은 결국 브라이언 싱어의 세계관 안에 있는 건데 네. 놀랍게도 브라이언 싱어는 엑스맨의 원작 팬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엑스맨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엑스맨이 갖고 있는 밑에 깔려 있는 어떤 메타포는 그러니까 소수자들의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엑스맨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캡틴 아메리카 또는 뭐 배트맨 또는 뭐 슈퍼맨 이런 히어로들은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이른바 2차 대전 전후에 미국이 세계를 구할 수 있고 슈퍼 히어로들이 슈퍼 강대국이 세계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세계관 안에 있어요. 네. 하지만 엑스맨이 등장했던 1960년대 70년대는 그런 식의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자멸적 요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 안에서 엑스맨의 핵심적인 세계관은 매그니토하고 프로페서 X잖아요. 네. 두 인물이 상징하는 건 사실은 마틴 루터 킹하고 말콤 X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흑인 인권운동, 그러니까 소수자. 지금은 사실은 이제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 됐으니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끊임없이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네. 그 사회적 배려 또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엑스맨에 녹아들어 있는 어떤 문화적 코드고 네. 그게 브라이언 싱어는 아시다시피 유태인이자 또 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서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정서는 이해했지만 스토리 자체는 이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이언 싱어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네. 원래는 엑스맨 시리즈도 열심히 보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마블 시리즈의 감독들은 누구보다도 만화를 잘 아는 감독들이죠. 대부분 엄청난 팬인 사람들이 감독을 맞아요. 맡죠. 그 디테일까지 다 이해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팬북까지 쓸 정도의 어떤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브라이언 싱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일례가 뭐냐면 엑스맨의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는 매그니토도 있지만 울버린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6편의 핵심 스토리 말고도 울버린의 스피노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울버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 원작 만화에서는
150cm인가예요. 네, 그냥 키가 작은 그렇죠. 캐릭터죠. 하지만 휴잭맨의 키는 190이 넘어가요. 그렇죠. 사실은 울버린 역할로 휴잭맨을 캐스팅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엑스맨 시리즈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잘 모른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장 안에 있지 않겠다는 거죠. 만화 안에는. 상당히 맨 처음에 그 이야기가 돌았을 때 미스캐스팅이라는 이제 마블 팬들의 원성이 높았죠. 맞아요. 네. 하지만 너무나 완벽한 울버린이 되었죠. 휴잭맨은 그 단일 캐릭터를 가장 많이 연기한 배우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거든요. 네. 울버린을 정말 8편 이상 9편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지금은 심지어 울버린에서 은퇴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팬들이 다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울버린을 소화해냈죠. 브라이언 싱어는 앞선 그러니까 오리지널 3부작 안에서는 특히 2편에서는 어쩌면 브라이언 싱어의 엑스맨이지 엑스맨을 위한 브라이언 싱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엑스맨 만화하고는 그러니까 특히 2000년에 개봉한 엑스맨만 놓고 봐도요. 만화의 에피소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엑스맨 포스트 클래스부터 리부트가 되어서 프리퀄 3부작이라고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그리고 엑스맨 이제 아포칼립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만화 원작에 굉장히 충실해요. 네. 그러니까 만화에 있는 에피소드를 차용하기도 하고 만화의 캐릭터들을 굉장히 살리기도 하고 특히 아포칼립스가 가장 만화에 충실합니다. 그래요. 아포칼립스라는 인물이 만화에 존재하는 인물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관계들도 사실은 만화 안에서 이미 설정해왔던 구성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마블이 성공했고 워너가 실패한 이유를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문제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뭐냐면 마블은 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화가 중요했죠. 네. 반면에 워너의 경우에는 슈퍼히어로물을 만들면서 크리스토퍼 놀란한테 맡겼더니 놀란이 크리스토퍼 놀란을 위한 다크나이트를 만들었죠. 네. 자신의 세계관. 그랬더니 이후에 이어지는 영화들과 전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색깔도 맞지 않고. 맞아요. 네. 갑자기 다크나이트에서 원더우먼이 등장하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 색감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갈가도시 아무리 예뻐도 이건 아니지. 네. 네. 문제는 브라이언 싱어는 이번에 이 아포칼립스가 사실은 20세기 폭스라는 이 영화사에서 엑스맨에 이어지는 시리즈를 만들기 위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싱어가 앞선 영화와 달리 이번 영화에서는 나머지 영화들을 위해서 이 영화들을 상당히 부분 희생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엑스맨의 후속작들이 계속해서 나올 테니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캐릭터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영화에서 좀 더 많이 좀 소모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역설적 이걸 거창하게 얘기하면 브라이언 싱어가 그러니까 엑스맨 아버지로서 이제 이어지는 엑스맨 시리즈를 위해서 아버지 스스로 자신을 희생한 이번 부분이 영화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브라이언 싱어답지 않아요. 전혀. 시나리오 자체가 이 캐릭터들이 예를 들면 이 앞선 영화들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 울버린이 탄생한 어떤 호수가 있어요. 댐 같은 호수가 있죠. 그 호수로 캐릭터들이 이동해서 거기서 어떤 사연이나 역사 이야기들을 펼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아포칼립스하고의 싸움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단지 그 댐이 등장하기 위해서고 그 댐에서는 당연히 거기 울버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브라이언 싱어라면 사실은 이 시나리오에서 이게 그 이야기 줄거리에서 벗어난다는 건 누구보다 알 수 있는 감독인 거죠. 왜? 유주얼 서스펙트를 만든 감독이에요. 완벽하게 관객을 속일 줄 아는 감독인데 여기서 이게 얼마나 튀는 장면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걸 이렇게 연출한 이유는 거기서 울버린을 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울버린의 과거. 이른바 이제 아담한팀을 주입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 발톱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 장면이 등장해야만 거기서부터 다시 울버린들이 등장하고 엑스맨이 또 이어지며 수없이 많은 그 엑스맨의 스피노프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언 싱어는 브라이언 싱어의 울버린 그 엑스맨 아포칼립스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퍼스트 클래스나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에선 브라이언 싱어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이 안에서 영화에 보면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했는데 그 엑스맨의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할 때 가장 핵심적인 캐릭터가 진 그레이하고 네. 사이클롭스라고 하는 그 왜 눈에서 왜 광선 레이저가 나온 나가는. 사람하고 진 그레이라고 그 엄청난 염력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여기서 이제 이 시대 배경은 80년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죠. 젊어요. 오리지널 3부작보다 굉장히 젊은데 그 캐릭터들이 그 사춘기 소녀답게 영화를 보러 가요. 몰래. 그 영화를 보러 가는 장면도 특별히 필요한 장면은 아니거든요. 네.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그 영화 때 개봉한 영화가 스타워즈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스타워즈 2편까지 좋았는데 3편은 재미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리지널 3부작에서 엑스맨 2는 재밌었는데 최후의 전쟁은 별로였어. 오리지널 3부작에서 마치 스타워즈도 왜 오리지널이 있고 프리퀄이 있잖아요. 네. 이 엑스맨도 스타워즈급인 거예요. 오리지널이 있고 이 프리퀄이 있는데 프리퀄 마지막 작품에서 엑스맨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임으로 해서 나머지 엑스맨들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거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스맨 시리즈의 팬들은 여기서 이 모든 게 이른바 떡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떡밥을 뿌리느라 영화가 산으로 가버리는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떡밥을 뿌리면서도 영화의 속도감을 놓치지 않는 감독은 딱 한 명 있어요. J.J. 에이브럼스. 예. 브라이언 싱어는 JJ가 아닌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떡밥을 뿌리느라 캐릭터를 설명하느라 그러니까 던지느라 속도 자체가 너무 느려져요. 엑스맨이라는 영화의 이 포인트 자체도 사실 많은 캐릭터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이게 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번 영화에서는 좀 무리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엑스맨 최후의 전쟁에서는 영화가 망가진 이유가 네. 브라이언 싱어가 슈퍼맨 리턴즈를 연출하겠다고 신의를 버리고 떠났어요. 네. 사실 그 브라이언 싱어 본인도 사실 엑스맨을 버렸던 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엑스맨 최후의 전쟁이 감독만 뭐 7명씩 바뀌어요. 그 중에 유명한 감독이 데런 에로노프스키 같은 훌륭한 감독도 있었는데 네. 연출을 못 맡겼고 그러면서 시나리오 만드는 과정과 연출하는 과정 자체가 예내 영화보다 한 50% 절반 정도밖에 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들이 산으로 갔어요. 반면에 이제 그 엑스맨 그 아포칼립스의 경우에는 시간은 충분했고 이제 1, 2편에서 이미 앞선 프리퀄 1편에서 브라이언 싱어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 3부작하고 이제 프리퀄 3부작을 이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뻗어지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을 위한 떡밥을 뿌려놓고 이 영화는 끝나는 거죠. 그렇네요. 이제 사실 많은 팬들에게는 어찌 보면 아쉬운 영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어떤 떡밥의 존재 때문에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 반응이 반반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일 거예요. 영화를 그러니까 엑스맨을 모르거나 엑스맨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 프리퀄 3부작에서 1, 2편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화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 장면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정말 핵심적인 그 스포일러가 될 것이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영화 후반부에 가면 엑스맨 팬들이라면 짜릿할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떡밥들이. 이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이 영화 끝나면 다음으로 또 이어지겠구나. 라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장면들을 알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짜릿하죠. 모르면 그러면 사실은 이 엑스맨 아포칼립스는 영화 한 편 단편의 영화로는 전혀 재미있는 이 히어로물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넥스트의 라젠카 Save Us. 이 곡은 2041님 신청곡입니다.
돼지는 죽음에 물들어 검은 태양만이 아직 눈물 흘릴 뿐 마지막 한 유리 강물도 말라버린 후에 남은 건 넥스트의 라젠카 세이버스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는 엑스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님의 뭔가 좀 마음을 사로잡은 장면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참 우호적 꿈보다 해몽이 좋게 해석을 후반부에 했는데 사실은 이 영화 자체 하나만 놓고 보면 X죠. X 맞아요. 하지만 브라이언 싱어라는 감독이 엑스맨을 꽤나 많이 애정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느꼈어요. 마블의 성공이 다른 스튜디오들한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엑스맨도 마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만화에서는 엑스맨하고 어벤져스하고 싸우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하지만 스튜디오가 갈리면서 네. 이른바 마블에서 마블 뭐 시네마틱 유니버스 뭐 해서 이제 마블 영화적 세계관이 있고 이 엑스맨은 20세기 폭스의 판권이 있어서 폭스에서 이제 처음에는 엑스맨 몇 편으로 흥행을 하려고 했는데 마치 마블도 왜 2020년까지 뭐
닥터 스트레인지부터 뭐 쭉 어벤져스까지 3편까지 쭉 이어지는 그게 사실 다 돈이잖아요. 네네. 개봉하면 족족 다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노다지가 만들어지니까 20세기 폭스도 엑스맨을 그런 식의 어떤 거대한 노다지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들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짜야 되고 마블이 성공한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그 한 편 한 편이 다 사실은 다음 편의 포석이었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관객들이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되는 만큼 그 인물들이 히어로들이 실제 캐릭터라고 느낄 만큼 엑스맨도 그렇게까지 되려고 하다 보니 촘촘하게 이야기들을 짜려고 하는 그 첫 단추를 짜기 시작하는 거죠. 마블의 영향력이 20세기 폭스도 마치 뭐 엑스맨 폭스 뭐 시네마틱 유니버스 뭐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기에 되어버린 거죠. 그런 야심을 찾게 만든 거고 그게 성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벤져스 못지않게 엑스맨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영화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벌써 팬들은 뭐 미스터 시니스터라고 하는 캐릭터들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뭐냐면 엑스맨의 세계관에서 마치 타노스? 어벤져스의 그 최강의 왕중왕 있죠. 네네. 끝판왕하고 비슷한 존재고 그런 인물들이 등장할 것이다 앞으로 해서 이제 영화를 뭐 꾸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벌써부터 이 팬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이 아포칼립스가 아포칼립스만은 아니었다는 뜻인 거죠. 종말은 아니고 네네.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무너뜨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겠고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엑스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단순한 시어머니로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태어나고 봤더니 내가 원치 않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능력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지만 나는 그게 내 일부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나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 흑인이라고 하는 피부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성적 지향점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장애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나의 재능일 수도 있는 거죠. 엑스맨은 그런 식의 사람들한테는 희망과 어떤 그 정체성의 설명이 되어주는 텍스트예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가장 터프한 울버린조차도 자신의 능력을 사랑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 예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울버린 보면 그 앞에 세 개의 발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여성 캐릭터가 물어봐요. 그 세 개의 발톱이 나올 때 아프냐고. 피부를 뚫고 나오잖아요. 네. 울버린은 물론 재생이 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뚫고 나올 때는 아프죠. 그러니까 울버린의 대사가 있어요. 항상 아프다고. Always라고 대답을 하죠. 네, 맞아요. 네. 그거 보면 그게 엑스맨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 정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엑스맨이 어벤져스 같은 영화가 되면 그런 식의 정서는 많이 줄어들겠죠. 오히려 이제 촘촘한 히어로의 세계관으로 편입될 것이고 브라이언 싱어의 세계는 끝나는 것. 그게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이제 뭐 그 외에 이후에 이제 나올 항상 상당히 많은 영화들이 또 있을 테니까 그런 영화들을 또 누가 만드냐 또 어떤 캐릭터들이 나와줘서 멋진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꾸며주느냐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 후반은 결국 엑스맨 대 어벤져스의 싸움이 되겠군요. 아니, 마블이 다 DC도 좀 힘냈으면 좋겠어요. DC에도 멋진 캐릭터도 참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DC가 다 이겼잖아요. 원더우먼, 슈퍼맨, 그렇죠. 슈퍼맨, 배트맨으로 다 이겼는데 지금은 뭐 힘을 못 쓰네. 그 예전에 1등이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여전히 배트맨, 슈퍼맨이 1, 2등인데. 그들에서만. 네, 그들에서만.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자, 그래요. 오늘은 엑스맨 얘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신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2부 끝곡으로 애덤 리바인의 Go Now 듣겠습니다. 6176님 신청곡이에요. 기자님 안녕히 가세요. 네. So here we are, we got another chance for life. It's what you want, I can see it in your eyes. You see so clear, it's coming into light. Go on, be wrong, 'cause tomorrow you'll be right. Don't sit around and talk it over.
it all come falling down. You try so hard to figure out just what it's all about. You're finding on and on and on for what you know is true, and I say go on and on and on. Do all that you can do.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밤이 좋은 이유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억지로 강요받던 것들을 조금은 내려놔도 되는 시간이죠. 그냥 듣고 싶은 분들은 들어주시면 되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마음. 이 시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볼까요? 9193님, 대학생인데요. 돌아오는 주가 종강이지만 졸업작품을 찍어야 해서 방학 때도 바쁠 것 같아요. 영화를 전공하고 있어서 단편 영화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저를 도와주는 스태프들에게 꼭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졸업작품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졸업작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가 이제 대학교 내에서 내가 배운 어떠한 결과물이라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이 더 많지만 졸업작품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더 의미가 많이 내포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이들에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작품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졸업작품으로 이제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형현 씨가 쓰신 체념이라는 곡 있잖아요. 그 곡도 이제 졸업작품으로 쓰신 곡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나중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기자배가 될 수 있으니 잘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진영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6개월 전 갑작스런 계약 파기로 일자리를 잃고 한동안 새로운 일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도 그동안 불면증도 생기고 힘들었는데 드디어 새로운 곳에서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네요. 계약금을 받으면 그동안 저만큼이나 힘들어했을 여자친구에게 맛있는 밥부터 사주려고요. 아이유의 푸르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경제적으로도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으니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하네요. 힘내서 들어온 지금의 그 일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아이유의 푸르던 듣고 오겠습니다. 그날 알았지 이럴 줄 이렇게 될 줄 두고두고 생각날 거란 걸
아이유의 푸르던 듣고 왔습니다. 고혜림님. 일상이 무기력한 22살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여기저기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번 방학 땐 해외 봉사를 다녀올 건데 너는 뭐 할 거냐고 묻는데 글쎄 모르겠어 라는 말밖에 하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다들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달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친구분이 어떠한 계획이 뚜렷해 보여서 좀 비교적 내가 좀 너무 정체되어 있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직 방학 아니잖아요. 방학 시작한 후에 계획을 짜셔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해외 봉사 뭐 아니면은 어떠한 학원을 다니다든지 뭐 여행을 다녀온다든지 이런 좀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나를 위한 발전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난 너무 한심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나에게 도움이 될 무언가를 좀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큰 계획을 짜는 것도 좋긴 하죠.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인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마다 이제 경험한 것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 황미리네님. 2년 전 이맘때였어요. 이 시간에 술김에 길거리에서 나오는 노래에 들썩이다가 키스 뽀뽀를 당했었는데요. 결국 그분이 평생 제 옆에 있게 됐답니다. 그때 흘러나왔던 노래 한여름 밤의 꿀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부럽네요. 그래요. 평생 또 본인의 옆에 계실 분을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으로 또 찾으셨다니 멋있고 부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인연은 진짜 하늘이 이렇게 지어주는 건가? 짝지어주는 건가?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노래 듣겠습니다. 산이와 레이나가 함께한 한여름밤의 꿀 듣겠습니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난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구나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 진담 왜 말 돌리는데 술 때문인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활기지는 볼 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자리 옮길 겸 걷자 신난다며 폴짝 뛰어가는 뒷모습 참 순수해 너란 여자. 그러다 벌레 한 마리에 기겁하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포개지는 그림자 하나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어느새 지고 있는 손가락 넷 한여름밤의 꿈 깨고 싶지 않은 한여름밤의 꿀 바로 오늘 같은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yes.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보고 있자니 바랄 게 없어서 행복했어 So happy 너무 행복했어 Me too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안고 있자니 바랄 게 뭐가 있어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 So sweet So sweet 한여름밤의 꿈 이건 맛이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맛이 So sweet So sweet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 밤의 꿀 듣고 오셨습니다. 김민주님,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저 혼자 방에 앉아 이어폰으로 푸른 밤을 듣고 있어요. 주말에 이 시간까지 들을 일이 없었는데 지금 듣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를 위로받는 것 같고 좋습니다. 론 카플란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 나갔을 때 종종 이제 푸른 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어폰으로 들을 때도 있고 욕실에서 이제 휴대폰 스피커 키워서 들을 때도 있는데 느낌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스피커로 들을 때랑 이어폰으로 들을 때랑 왠지 똑같은 말소리고 똑같은 음악 소리인데 왠지 이어폰으로 들으면 더 이제 뭔가 되게 사적인 기분이 든다랄까요? 왠지 좀 그런 느낌? 통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라디오는 그런 좀 신기한 기분이 드는 매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0270님, 얼마 전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가 있는데요. 서로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친구가 저랑 별로 연락을 안 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느낌이 종종 드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저의 피해망상인지 아니면 촉이 좋은 건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의미 부여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3번 정도 먼저 연락을 해보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없으면 제 느낌이 맞는 거라고 나름의 기준을 세웠는데 어떤가요? 종현 DJ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물론 누군가 연락을 하다가 왠지 이 사람 지금 바쁜가? 이 사람 지금 할 얘기가 없나?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3번 정도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보고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안 온다고 이제 뭔가 연을 이렇게 끊는 건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 사람의 어떠한 습관이 그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연락 잘 안 하거든요, 먼저. 근데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으로 남아있는데 제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런 것들을 먼저 못 챙기는 편인 거죠. 너무 남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작은 거 하나하나 신경 쓰는 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편하신 쪽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3번 연락해보고 좀 연락 안 오는 게 좀 스트레스다 싶으면 그냥 연락 끊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연락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전 사실 이런 기준을 세워두고 연락을 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어서 되게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한테도 저는 제가 반가우면 이제 친했던 사람이면 잘 대하는데 매일매일 연락하는 사람이어도 이제 별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시큰둥하거든요. 문도원님, 강릉에서 포항 집으로 가는 버스 아니에요. 여자친구는 자고 있는데 혼자 잠이 안 와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더운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낸시 시나트라, 리 헤이즐우드의 썸머 와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버스 타고 가고 계시는군요. 여자친구분. 네. 여자친구 만나고 같이 가시는 건가? 어쨌든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교차가 좀 있긴 하죠. 낮과 밤에 이제 온도차가 좀 있어서 감기라든지 건강을 좀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다들 더운 여름에 좀 땀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론 카플란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그리고 낸시 시나트라, 그리고 리 헤이즐우드가 함께한 서머 와인 두 곡 듣겠습니다.
folks like to get away, take a holiday from the neighborhood, hop a flight to Miami Beach or to Hollywood. But I'm taking a Greyhound on the Hudson River line.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I've seen all the movie stars in their fancy cars and their limousines. I've been high in the Rockies under the evergreens, but I know what I'm needing, and I don't want to waste more time.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It was so easy living day by day, out of touch with the rhythm and blues. And now I need a little give and take. The New York Times, the Daily News, comes down to reality, and it's fine with me, 'cause I've let it slide. Don't care if it's Chinatown or on Riverside. I don't have any reasons, 'cause I've left them all behind.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It was so easy living day by day, out of touch with the rhythm and blues. And now I find I need a little give and take. The New York Times, the Daily News, comes down to reality, and it's fine with me, 'cause I've let it slide. Don't care if it's Chinatown or on Riverside. I don't have any reasons, 'cause I've left them all behind. Yes,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I a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Strawberries, cherries, and an angel's kiss in spring. My summer wine is really made from all these things. I walked in town on silver spurs that jingle too. A song that I had only sang to just a few. She saw my silver spurs and said, let's pass some time, and I will give to you summer wine. Oh, summer wine. Strawberries, cherries, and an angel's kiss in spring. My summer wine is really made from all these things. Take off your silver spurs and help me pass the time, and I will give to you summer wine. Oh, summer wine. My eyes grew heavy and my lips, they could not speak. I tried to get up, but I couldn't find my feet. She reassured me with an unfamiliar line, and then she gave to me more summer wine. Oh, summer wine. Strawberries, cherries, and an angel's kiss in spring. My summer wine is really made from all these things. Take off your silver spurs and help me pass the time, and I will give to you summer wine. Summer wine. When I woke up, the sun was shining in my eyes. My silver spurs were gone, my head fell twice its size. She took my silver spurs, $1 and a dime, and left me craving for more summer wine. Oh, summer wine. Strawberries, cherries, and an angel's kiss in spring. My summer wine is really made from all these things. Take off those silver spurs and help me pass the time, and I will give to you my summer wine. Oh, summer wine. 론 카플란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그리고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우드가 함께한 서머 와인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오수비님,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고 있는데요. 힘들 때마다 푸른밤이 제 지친 등을 다독여줍니다. 하루빨리 시험이 끝나서 개운한 마음으로 푸른밤을 즐기고 싶네요.
신청곡은 맥케이의 Months of June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기말고사 그래요.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기말고사 끝나면 반가운 소식이 있죠. 방학. 여러분 이제 좀 마지막까지 이제 부스터 올리셔서 다 불태우시고 푹 쉬시면 됩니다. 힘내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길 바랄게요. 전나연님,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서 며칠 쉬었더니 아무것도 하기가 싫네요. 근데 오늘 하려고 계획했던 걸 못해서 그런지 마음은 우울하고 내일을 털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름 감기 되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겨울에도 물론 감기 많이 걸리지만 왠지 여름에 왜 저는 더 잘 걸리는 것 같은 기분이죠? 이제 뭔가 일교차나 혹은 덥다고 이제 막 훌렁훌렁 벗고 이제 에어컨이나 뭐 이런 냉방기기를 빵빵하게 틀어놨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서 감기 걸리거나 냉방병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관리 잘 하셔서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고요. 약 잘 챙겨 드시고 비타민 많이 챙겨 드세요. 저도 사실 감기 빨리 낫는 법 이런 건 잘 몰라서. 예. 자, 맥케이의 Months of June 듣겠습니다. 네가 나를 불러줄 때마다 설레 햇살은 hello 네 머리 위로 부서져 너를 끝 바라보다 두 눈이 마주치면 그래 뭔가 다른 걸 두근거릴 신기한 얼빛 너와 나란히 길을 걷고 있어 가볍게 네 어깨에 내 팔을 두르고서 업무를 하기에도 딱 알맞잖아 이 무렵에는 공기마저 달콤하니까 Oh wow baby 이렇게 말할래 자나 지금 제일 예뻐 어제는 갖고 내일은 알 수 없잖아 You are 너와 나 오늘을 기억해 너와 romantic month of June 바람이 우릴 스쳐가 넌 항상 지금 제일 예뻐 따라따 맨 뒷자리 초장가 자리가 좋아 나란히 둘이 어디든 상관없잖아 늦봄과 여름 사이 그리고 우리 사이 버스 레이디오에서 네가 좋아하는 sweet love song 너와 까만 밤바다를 보고 싶어 조용히 네 이마에 입을 맞추고 싶어 별이 쏟아지는 기분일 거야 너와 둘이면 날개라도 생길 것 같아 Oh wow baby 이렇게 말할래 넌 말이야 지금 제일 예뻐 세상엔 온통 우리만 가득하잖아 You are 너와 나 오늘을 기억해 너와 romantic month of June 별들이 우릴 스쳐가 네가 웃을 때마다 코를 찡긋할 때마다 뭐랄까 신기해 묘해지는 순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기분인 걸까 세상 모든 게 감동스러워 Oh wow baby 이렇게 말할래 자나 지금 제일 예뻐 어제는 갖고 내일은 알 수 없잖아 You are 너와 나 오늘을 기억해 너와 romantic month of June I'm saying baby 이렇게 말할래 넌 말이야 지금 제일 예뻐 세상엔 온통 우리만 가득하잖아 You are 너와 나 오늘을 기억해 너와 romantic month of June
별들이 우릴 스쳐가 Stop, 넌 항상 지금 제일 예뻐 따라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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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맥케이의 Months of June 듣고 왔습니다. 김민희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제 나이를 물어보시곤 하세요. 제가 22살이라고 하면 아이고 한창 좋을 때네 하시는데요. 맞는 말씀이지만 모든 대학생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좋다고들 하지만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거, 사회가 자꾸 청춘은 힘들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힘들어도 힘들어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 삼켜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연한 불안감과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외롭더라고요. 푸른밤을 듣고 있는 저와 같은 모든 청춘들이 작은 위로를 받길 바라며 윤종신의 지친 하루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많이 힘들고 막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좀 다르게 해석되고 그럴 때가 있죠.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한창 좋을 때네 참 젊구나, 생기 발랄하구나 이런 느낌의 말이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들. 그리고 요즘에 그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도 나오고 그랬어가지고 덤벼라 세상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청춘들에게 저는 양쪽의 의견 다 동의하거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도 좀 동의를 하고요. 아프면 환자지 왜 청춘이냐라는 의견에도 동의를 해요.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버티고 그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청춘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사는 거는 사실 언제든 힘들죠. 청춘뿐만이 아니라 각기 나름의 고충들이 다 있는데요. 미니 씨는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커서 되게 많은 것들을 재해석하고 또 깊이 파고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막 깊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좋은 말은 그냥 좋게 들으시고 힘든 뭔가 일들은 좀 더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잘 풀려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우님,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가족들의 과도한 관심으로 곧 위기가 찾아올 것 같아요. 언제 여친 번호를 알아냈는지 누나가 연락을 해서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음식 준비하겠다고 난리시고요. 어떡하죠? 제 연하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막 신나서 잔치를 벌이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예. 나중에 이제 정말로 이제 여자친구도 나도 준비가 됐을 때 인사를 좀 드리러 데리고 오겠다. 지금은 조금 나도 부담스럽고 아마 나 여자친구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좀 지금 상황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궁금하긴 해요. 나의 가족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지는 진짜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괜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막 그러긴 하지만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9101님, 유제품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론칭했던 제품이 잘 판매되지 않아서 6개월 만에 생산 중단이 결정났어요. 다들 많이 있는 일이라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해지네요.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로 위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뭔가를 만든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잘 될 때도 있고 가끔은 이제 사람들의 뭔가 눈길 그런 걸 끌지 못해서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스텝이 또 있는 거니까 이번 경험을 통해서 배우신 게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종신과 곽진원 그리고 김필이 함께한 지친 하루 그리고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두 곡 듣겠습니다.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걸. 하지만 그럴 수 없어.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미안해 내 사랑 너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지친 내 하루 위로만 바래.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취한 한숨에 걸터 앉은 이 밤. 해낼게 믿어준 대로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좋은 그곳이 나의 길. 부러운 친구의 여유에 질투하지는 마. 순서가 조금 다른 것뿐. 딱 한 잔만큼의 눈물만 뒤끝 없는 푸념들로 버텨줄래. 그날이 올 때까지. 믿어준 대로 해왔던 대로 처음 꿈꿨던 대로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것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것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
멈추지는 말아요. 사라지지 말아요 제발. 도망가지 말아요 제발. 사라지지 말아요 제발. 시간의 끝이 몰라도 여기서 멈추지는 말아요. 윤종신과 곽진원, 김필이와 함께한 지친 하루, 그리고 디오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252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할 수 있는 곳이 라디오뿐이네요. 그녀가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알고 그녀 역시 제가 바라는 이상형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여자로 보면 안 돼요. 친한 사람이 그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걸까요? 점점 자주 생각이 나고 자꾸 챙겨주게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어져야 할까요? 그냥 다 털어놓아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 저는 사실 이제 사랑에 대한 감정에 대한 사연 이런 거 오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건 또 우정이랑 엮인 거잖아요. 글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의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겹친다. 근데 이게 인생의 어떠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면 전 못 놓칠 것 같아요. 놓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놓고 싶어도 못 놓겠죠. 그 정도로 이제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운명적으로 날 끄는 자석 같은 사람이라면, 자주 생각이 나고 자꾸 챙겨주게 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 내가 이제 물리적으로 무언가 이제 끊어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분과의 어떠한 관계도 있으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를 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마음 가는 건 사실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선님, 종강이 가까워지니 교수님들이 폭풍 과제를 내주시네요. 지금도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자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도 방학 때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여행 가기로 한 계획을 떠올리며 열작하렵니다. 여행 어디로 갈지는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가자 이렇게 말만 하신 건지, 어쨌든 작품을 마무리하면은 다녀올 그 여행을 생각하시면서 좀 파이팅 넘치게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이 빨리 마무리되는 마법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좀 그래요. 이 뒤에 뭐가 있다 싶으면 되게
후다닥 끝내는 경향이 있어요. 만족하지 않아도 마무리시키려는 어떤 이거 빨리 끝내야지 갈 수 있어요 이런 생각?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네요. 네. 7266님, 퇴직하신 아빠와 커피를 배운 동생이 카페를 냈어요. 아직 앞치마를 두른 아빠의 모습도 진지한 모습으로 커피를 내리는 동생의 모습도 저한테 어색한데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승승장구하라고 응원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가족이 이렇게 함께 또 어깨동무해서 으쌰으쌰 헤쳐나가는 모습도 멋있죠.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조동익의 엄마와 성당에입니다. 94년도에 발매된 앨범 동경에 실린 곡이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저 종소리, 그리운 그 시절로 나를 데려가네. 쏟아지는 햇살에 눈부신 엄마의 치마, 알 수 없는 설레임은 일어나 내 가슴 뛰게 했지. 엄마와 성당의 그 따뜻한 손을 잡고 내 맘은 풍선처럼 부는 바람 속에 어쩔 줄 모르네. 조동익 씨의 소곤거리는 듯한 보컬과 노래 전체를 휘감은 나른한 분위기 덕분에 어느 토요일에 성당 앞 풍경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노래입니다. 그 풍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마치 경험했던 것처럼 향수를 느끼게 하는데요. 토요일 밤의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 조동익의 엄마와 성당에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저 종소리, 그리운 그 시절로 나를 데려가네. 쏟아지는 햇살에 눈부신 엄마의 치마, 알 수 없는 설레임은 일어나 내 가슴 뛰게 했지. 엄마와 성당에 그 따뜻한 손을 잡고 내 맘은 풍선처럼 부는 바람 속에 어쩔 줄 모르네. 곱게 쓴 미사포, 손때 묻은 묵주, 야윈 두 손을 모아 엄마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셨을까. 종치는 아저씨, 어두운 계단을 따라
손을 잡고 내 맘은 풍선처럼 부는 바람 속에 어쩔 줄 몰라